자, 요번에는 이제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거예요. 화면. 녹화만 켰네. 자,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건데, 지금, DB는 지금 마이스쿨 쓰고 있는 거고요. 마이스쿨 안에 예전에 멤버스라는 테이블을 만들어 놓은 적이 있어요. 요거를 그냥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멤버스에 대한 기본 매퍼랑 기본 서비스는 지금 다 그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신 거죠. 그거를 복사해서 가져오시고, 문제는 지금 이거 왜 데이터가 등록돼 있지? 이 임창규랑 엘리는 뭐예요? 그때 약간 코드들 확인하신다고 가져가셔서 보내보신 거 아니에요? 승리 코드. 아, 맞다. 전에 승현님이 나한테 코드 줬었구나. 제 건데. 아하, 그렇군. 오케이. 그럼 요걸로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이거를 지금 셀렉트를 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하려면 일단 중복이 됐는지 안 됐는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 개의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샘플로 인설트를 해 놓으셔야 돼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쇼핑몰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DB에 있는 상품 정보를 가져와야 되잖아. 그럼 그 상품 정보를 미리 다 DB에 넣어놔야 돼요. 어마무시한 인설트문 같은 게 들어갔다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각자 회원 테이블에 그 전에 서비스랑 테스트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테스트 클래스 만들어 놓은 거 그거 돌려갖고 임의로 데이터 몇 개 샘플 넣어 놓으셔야 돼요. 그때 했을 거야. 내가 그 과제물로 시켰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복 검사 버튼을 누르면은 딱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많이 보던 거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이디를 입력을 한 거죠. 자, 지금 DB에는 이 아이디가 없어요. 지금 제가 여기 입력한 아이디가. 그러면은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나와야 되고, 기존에 가입돼 있는 아이디를 입력했다 라고 하면은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는 거죠. 자, 새로 고침을 했어요. 그리고 중복 검사를 안 했다 라고 하면은 회원가입 버튼 눌렀을 때 required 넣어놓으면은 입력 다 안 하면 안 들어가더라. 자, 지금 중복 검사 안 했습니다. 새로 고침하고요. 그러면은 회원가입하면서 아이디 중복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 라고 막아줘야지. 자, 이런 처리까지 들어가 줘야 돼요. 아이디 중복 검사를 할 때 그 처리 과정을 보면은요, 이제 슬슬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넣어줘야 돼. 여기에 input type hidden 필드는 퍼블리싱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거의 생각을 못해요. 프로그래밍 하면서 필요에 따라 넣게 돼요. 그러니까 이 히든 필드는 거의 백엔드 개발자들이 넣게 돼. 자, 여기에 아이디 중복 검사 했는지 여부를 갖고 있는 애를 n으로 일단 값을 세팅해 놓고,
중복된 아이디를 입력했다. 그러면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입니다 라고 뜨죠. 그러면 여전히 여기는 n이에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를 넣었다. 확인 누르면 여기 값을 y로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이 값에 따라서 그 가입 절차를 수행할지 안 할지를 이제 처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값을 검사하기 위한 히든 필드들이 필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복 검사를 위한 핵심은 SQL이죠. 중복 검사를 위한 SQL. 카운트 하면 됩니다. 자,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디로 외열절 조건을 걸면 카운트 했을 때 중복이 됐다면은 이런 아이디 값이 이미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카운트 결과가 1이겠죠. 0보단 클 거 아니야, 중복이 되면. 그러니까 아이디 중복 검사라는 게 똑같은 값이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데이터와 일치하는 게 있는지 보는 거잖아요. 그럼 카운트를 하면은 0보다 큰 값이 떨어지겠지. 그러면 중복으로 치는 거고요.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라면은 카운트 결과가 0이 떨어지겠죠. 중복 검사는 이렇게 카운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멤버 매퍼에 카운트를 위한 메서드를 하나 추가했는데, 뭐 이거 아이디 검사, 이메일 검사 다 따로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웨어 스크립트 걸어서 아이디가 널이 아니면 아이디로 중복 검사하고, 이메일이 널이 아니면 이메일로 중복 검사했어요. 웨어절만 바꿔준 거지. 똑같이 카운트 걸면 되니까. 그 들어오는 파라미터에 따라서 웨어절 조건을 다르게 걸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 매퍼에다가 추가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서비스 인터페이스 정의해야죠. 자, 인터페이스는 is unique user ID. 어차피 파라미터 한 개밖에 필요하지 않으니까 파라미터 굳이 멤버 객체로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여태까지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은 서비스 진행할 때 무조건 그 모델 객체를 전달하게끔 했어요.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마이바티스 매퍼가 파라미터를 모델 객체밖에 못 받아요. 두 번째는 그냥 무조건 모델 객체 넣으세요 라고 얘기해야 외우기 쉬우니까. 근데 이제는 필요에 따라 응용을 해야지. 아이디 중복 검사니까 파라미터로 아이디만 전달했고요. 이메일 중복 검사니까 파라미터로 이메일만 전달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한 구현체. 멤버 서비스 IMPL이에요.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 나면은 IMPL 쪽에서 클래스 이름에 이렇게 에러가요. 왜냐면은 얘 입장에서는 모든 부모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다 재정의해야 되는데 갑자기 부모한테 뭐가 추가된 거잖아. 그럼 여기서 컨트롤 점 누르면은 add on implemented 메서드가 또 나와요. 이거 선택하면 이제 추가 메서드를 아래쪽에 이렇게 추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이래놓고 이제 안에 내용 채워넣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가 학원 컴퓨터 쓰면서 엄청 많이 겪고 있는 건데, 그 코드에 빨간색 에러가 한두 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빨리 안 고치면은 갑자기 없던 에러가 막 여기저기 막 튀어나오기 시작을 해. 메모리 부족한 거야.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껐다 켜고 그 빨간색 에러부터 잡으셔야 돼요. 스프링이 이 정도면은 지금 리액트는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되게 겁나고 있어요.
리액트는 프로젝트 만들면은 거의 1기가 육박하는 양의 파일이 들어와요. 프로젝트만 만들면. 그래서 메모리가 좀 많이 부족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잘 해봅시다.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고. 자, 아이디 중복 검사입니다. 문자열로 아이디만 받아 매퍼는 무조건 모델 객체밖에 못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매퍼한테 보내기 위해서 여기서 그냥 모델 객체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처리해도 된다고. 컨트롤러에서 모델 객체를 만들어서 준 다음에 걔를 얘한테 다이렉트로 주건 아니면 필요한 값들만 보내서 여기서 모델을 만들어서 주건 어찌됐건 매퍼한테 모델만 던져주면 돼.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할지 저런 방법으로 할지는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야 돼요. 이제는. 얘를 이제 전달하면 여기서 카운트 결과 떨어지겠죠? 그럼 얘는 0 아니면 1이야. 0이라는 거는 쓸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1이라는 거는 중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웃풋 값이 0보다 크면 에러를 발생시켰어요. 그러니까 이 메서드는 문제가 없으면은 에러가 안 나. 근데 중복이 되면은 에러가 발생할 거야. 그럼 컨트롤러에서 그걸 받아서 400 에러로 이제 던져주면 되죠. 배드 리퀘스트로. 그럼 엑시오스는 트라이 캐치한 거에서 캐치문으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시킨 에러가 엑시오스의 캐치문까지 연결된다. 여기는 아예 SQL문 자체를 잘못 적은 거죠. 자, 아이디 중복 검사니까 그대로 복사해서 이메일로만 바꿔주면은 이메일 중복 검사 수행하겠죠? 그래서 아이디 중복 검사랑 이메일 중복 검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에러 메시지나 메시지 창 같은 거 제가 스위트 알럿으로 썼잖아요. 스위트 알럿 할 때도 얘기했었지만 저는 모든 프로젝트에 스위트 알럿을 무조건 다 써요. 근데 우리가 했었던 실습 코드 스위트 알럿 만드는 거 보면은 코드가 짧지 않아요. 일반 자바스크립트 메시지 창은 알럿 한 다음에 그냥 이렇게 메시지만 넣어버리면 끝나는데 스위트 알럿은 하려면 세팅할 게 되게 많어.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유티래퍼 들어갑니다. 자, 칼라 맵을 하나 정의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상황에 따라 스위트 알럿 위에 보면 아이콘 들어가잖아요. 상황에 따라 그 상황에 맞는 아이콘 따라 버튼 색깔을 바꾸려고 칼라 맵을 정의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에이싱크 걸고요. 일단 기본 알럿 함수를 만듭니다. 스위트 알럿 클래스가 undefined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이 스위트 알럿 클래스가 감지된다면 여기를 타는 거고요. 이게 만약에 undefined면은 스위트 알럿 스크립트가 참조가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때는 일반 자바스크립트 알럿을 태웁니다. 자, 필요한 거는 제목, 내용, 아이콘 모양, 확인 버튼 텍스트, 확인 버튼 색상. 자, 만약에 제목하고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알럿 한 다음에 여기에 텍스트만 하나 넣었다. 라고 한다면, 그럼 첫 파라미터가 하나만 들어왔다 라고 하면 얘만 들어오잖아. 타이틀만.
뒤에는 다 undefined가 되는 거죠. 자바스크립트는 파라미터를 필요 없으면 뒤에서부터 하나씩 깔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텍스트가 없으면 제목을 텍스트로 강제로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제목은 강제로 알림이라고 넣어줬어요. 자, sval.fire 라고 해서 호출하면서 제목 걸어주고 내용 걸어주고 나머지 아이콘, 클로즈 버튼 보여주기, 확인 버튼, 문구 색상, 취소 버튼은 있으면 안 되죠. 확인창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파라미터를 일일이 다 챙기기 귀찮으니까 알러 프라이머리 첫 번째 파라미터만 줍니다. 예를 들어 여기서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줍니다. 그럼 여기서 이걸 타이틀 여기다 넣어주고 텍스트 undefined죠. 아이콘 인포 버튼 텍스트 확인 색상은 프라이머리. 타이틀이 지금 아이디를 입력하세요예요. 이게 일로 들어와. 텍스트는 undefined죠. 그럼 이걸 바꿔치기 하는 거야. 타이틀을 텍스트에 넣어주고 제목은 강제로 알림이라고. 그러면 제목은 알림으로 들어가고 텍스트는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라고 바뀌겠죠. 자, 이렇게 해서 알럿 프라이머리, 알럿 석세스, 알럿 데인저, 알럿 워닝, 알럿 인포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콘 모양을 다채롭게 바꾸고 버튼 색깔도 바꿔서 팝업 창 종류를 여러 개를 만들었습니다. 컨펌도 필요하죠. 컨펌. 네. 타이틀하고 텍스트 같은 방식으로 가고요. 컨펌 텍스트, 컨펌 버튼 컬러. 얘는 캔슬 버튼 텍스트, 캔슬 버튼 컬러. 취소 버튼이 필요하니까 취소 버튼 표시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컨펌 프라이머리부터 컨펌 인포까지 들어가고요. 버튼 문구 확인, 그 다음에 취소 버튼 취소, 그 다음에 버튼 색깔 프라이머리, 석세스, 데인저, 워닝, 인포. 취소 버튼은 전부 연한 회색. 유틸.래퍼는 엄청 많이 추가됐으니까 따로 강조 안 하고 들어갈게요. 처음부터 다 훑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엑시오셀퍼로 갑니다. 기존에 우리 엑시오셀퍼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냥 자바스크립트 알럿 함수를 호출하고 있었어요. 예외 캐치 블록에서. 자, 이거를 변수 하나 추가해주고 타이틀 변수. 그래서 에러 상황에 대한 제목 변수 하나 추가해주고요. 그 다음에 utilhelper.alert danger한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서 아이콘을 에러로 설정해서 보여주겠죠. 그 빨간색 팝업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엑시오셀퍼에서 캐치 부분. 제목 변수 추가했고, 그 다음에 제목 변수 여기서 만들어줬고, 알럿 함수 호출하고. 자, 이제 뷰로 갑시다. join.html입니다. 자, 아까 말했다시피
ID 중복 검사를 확인할 히든 필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버튼들에 이제 이벤트 걸어야 되니까 ID 값 추가했어요. .6 join.html.png 히든 필드 들어갔고 ID 값 넣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 쪽도 이렇게 들어갔고, 버튼 눌렀을 때 이 ID 값으로 입력된 아이디와 이메일 값을 취득을 해야겠죠. 자, 중복 검사 버튼들 준비됐으니까 중복 검사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를 걸었습니다. 지금 제가 코딩한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자, ID 유니크 체크를 눌렀을 때 이때는 백엔드한테 아이디만 보내면 되잖아요. 폼 안에 있는 모든 값을 다 보낼 필요가 없잖아. 일단은 REGXLF 써서 샵 유저 아이디에 값이 입력됐는지 검사를 했습니다. 입력도 안 했는데 백엔드한테 중복 검사하라고 요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안에서 유효성 검사 실패하면 캐치로 뛸 테니까 그때 이 메시지가 2점 메시지로 들어오죠. 이거를 utilhelper한테 에러 창으로 띄우게끔 했고요. 요 트라이 캐치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 트라이 캐치를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ID 입력값을 가져왔고요. 이거를 axioself.get API 밑에 어카운트 밑에 ID 유니크 체크라는 백엔드한테 값을 보냅니다. 그럼 여기서 아까 중복이 됐으면은 에러를 발생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만든 axioself 안에서 그 에러 창을 뿌릴 거예요. 그거 하려고 좀 전에 axioself에서 에러창 뿌리는 거 코드 고쳐놨잖아. 문제가 없다면 뭐라도 제이슨에 리턴 되겠죠. 여기서는 리턴 된 게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에러가 안 나고 리턴이 됐다는 것 자체가 중복이 안 됐다는 거니까. 그래서 사용 가능한 아이디입니다 라고 메시지 뿌리고 중복 검사를 위해 준비한 필드를 Y로 값을 바꿉니다. 자, 같은 루틴으로 그대로 한번 복사해서 이메일에 대해서만 한 번 더 적용했어요. 이메일에 대해서만. 자, 그럼 이제 밑에 회원가입 폼 서브밋 이벤트를 제가 어제 만든 상태로 드렸어요. 뭐 특별한 코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회원가입 처리 기능 실행됩니다. 이렇게 알러창만 띄워놓은 상태였거든요. 최소한 이 메시지가 뜨기 위해서는 이 중복 검사를 했는지 검사하는 필드, 이게 기본값이 n이었는데 중복 검사 통과하면 y로 값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값이 n이면 중복 검사를 진행해 주세요라고 메시지를 보여줘야지. 아이고, 얘는 07.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저번에 이 axios.get이라고 하는 게, 이게 저도 이거 수업하면서 수업하면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전에는 우리가 폼 데이터라는 클래스에 객체를 보냈어요. new 폼 데이터라고 하면서 입력값을 보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폼 태그에 모든 애들을 다 보낸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제이슨으로 묶어서 보냈다고요. 그러니까 자바, 이게 만약에 자바였으면 난리 나는 거야. 왜냐면 클래스 타입이 바뀐, 데이터 타입을 다른 걸 준 거니까. 자바스크립트는 데이터 타입이 없으니까 이게 가능해요. 이러고 나서 이 get을 get을 갔더니 여기서 에러가 나더라고. 무슨 에러인가 했더니 기존에 여기 코드가 이렇게 돼 있었어요. 폼 데이터가 있다면 object.from entries 해갖고 폼 데이터. 이게 뭐냐면은 멀쩡한 객체를 제이슨으로 분해시켜주는 기능이에요. 근데 아까 제이슨으로 묶어서 줬잖아. 제이슨으로 분해를 하는 기능인데 거기다 제이슨을 파라미터로 줬더니 에러 나더라고. 그래서 데이터라는 변수를 준비한 다음에 일단 얘를 제이슨으로 분해하려고 시도를 해요. 분해 못하면 에러 나겠지. 그럼 그냥 원본을 넣어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데이터를 걸어요. 요거를 여기를 이제 재구성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자, 이제 준비 끝났으니까 이제 백엔드 API 만듭시다. 자, 어카운트 레스트 컨트롤러라고 만들었고요. 별거 없어요. 파라미터로 유저 아이디 받아서 서비스한테 던져주면 되지. 이미 여기서 문제 생기면 에러 나게 했잖아요. 에러가 나면은 배드 리퀘스트한테 에러 메시지 던지고 문제 없으면 결과 뿌리면 돼요. 백엔드는 이게 다야. 어차피 서비스에서 다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총 9단계의 실습이 만들어져요. 자, 그나마 지금 매퍼랑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기존에 만들어 놨으니까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된 거죠. 자, 여기까지가 뭐다? 버튼 하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